반갑습니다. 예, 4월 1일부터 이제 새벽 예불을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한글 예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새벽 예불 들어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새벽 예불 때 보면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템플스테이 참가하신 분들도 새벽에 나와서 이제 같이 예불에 동참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불자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무래도 한글로 된 걸 하는 게 그분들이 처음 하는 거고 상당히 어색할 거고, 그런데도 새벽에 마음을 내서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뭐 예불을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은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참 그것도 고역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글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님들은 한문으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해서 한글로 하는 게 힘들어요. 원곡도 안 맞고 이 한글이 한문보다 또 좀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힘들고 한 며칠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국한문 혼용 시대가 아니고 한글 전용 시대이기 때문에 사시예불도 언젠가는 칠정례를 한글로 바꾸고 신정청이나 칠성청 같은 것도 일부는 한글로 바꾸긴 했지만 그것도 한글로 우리가 해서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제 지내는 것도 한글로 해야 제에 참석하신 제주분들이 그 제사의 의미를 그 내용을 더 가슴에 새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장벽이 누구냐? 바로 우리 스님들이에요. 우리는 한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신도분들도 보면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문으로 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한글로 바꾸면 아마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적응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언젠가는 예불이나 제사도 한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하고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서론이 갑자기 뭐 한글 예불문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말 나온 김에 생활불교라는 말을 요즘이 아니고 옛날부터 많이 쓰긴 했습니다. 많이 쓰긴 했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생활불교라고 하는 게 실체가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이 기회에 생활불교가 뭐냐, 생활불교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 이제 제가 가끔 보는 유튜버 중에 젊은 친구가 하는 게 있어요. 젊은 노처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젊은 노처녀가 말이 좀 이상한데 30대 후반이니까 젊죠. 근데 결혼 안 했으니까 노처녀지. 하여튼 젊은 노처녀가 시골에 혼자 가서 이제 기촌해서 살면서 뭐 자기 생활하는 이런저런 거를
유튜브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만 보고 있으면은 뭐 유복한 가정에서 교육 잘 받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 뭐 평탄하게 산 걸로 보이는데 뭐 사실은 나도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엄마가 교사였는데 자기들 이제 뭐 중학교 다니고 막 40대 중반쯤 돼가지고 갑자기 출가를 하겠다고 엄마가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 출가를 하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애가 셋이나 딸린 여자를 받아줄 정단이 그렇게 조계종은 안 되고 조계종으로 출가하려면 이혼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흔히 말하는 토굴살이를 시작했답니다. 집을 나가서 혼자서 대단한 여자죠. 그래서 혼자 수행을 하는 거지. 절에서 안 받아주니까 나는 내 혼자 수행을 하란다. 부처님도 혼자 수행해서 깨달았는데 뭐 이래서 이제 혼자 토굴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버지가 세 자식들을 다 돌보랴, 돈 벌어오랴, 수행하는 마누라 뒷바라지 해주랴, 뭐 그냥 고생을 했다고. 자기들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그 분 같은 경우는 평범한 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생활불교라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전업적으로 수행을 자기의 삶 자체로 그냥 수행하는 것을 삶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생활불교라는 말은 안 쓰죠. 그러니까 출가하는 경우 우리 같이 공식적으로 출가해서 불교의 그 성단 안에서 어떤 승직자로서 사는 경우는 우리들의 삶은 굳이 말하자면 일반적인 의미의 생활불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비공식적인 출가. 그분은 비공식이죠. 근데 본인은 어쨌든 출가를 한 거지. 이런 비공식적인 출가도 사실 그런 분들의 생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활불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좀 다릅니다. 이런 거를 생활불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굳이 출가를 안 하더라도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애들도 다 키우고 사는 거는 뭡니까 어쨌든 연금이 조금씩 나와서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뭐 풍족하진 않지만 해결이 된다. 이런 경우에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에서 나는 그동안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돈을 벌어오느라고 불교 수행을 못했는데 이제는 오로지 남은 삶은 수행에만 내가 다 시간을 쏟겠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활불교라고 말을 안 하죠. 이런 경우도 그냥 자기가 내용적으로 출가한 겁니다. 뭐 이렇게 서류상으로 출가한 건 아니지만 뭐 내용적으로 출가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신도분들 중에 보면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냥 눈만 떴다 하면 절에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그냥 절에서 살다시피 하는 분들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별로 없죠. 살다시피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의 삶을 두고 우리가 생활불교를 실천한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죠?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아주 독실한 불자라고 말하는 거죠. 절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경우도 뭐 생활불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생활불교라고 말을 할 때는 일상생활, 나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에서 뭔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밥 먹고 자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돈 벌고 일하고 친구 만나고 어디 뭐 차 타고 어디 가고 이런 내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안에서 키울 것인가. 요것이 생활불교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서 앞부분,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 여기에서 뭔가를 하는 거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집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만남 자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을 말하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수행을 한다든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예불을 한다든가, 따로 시간 내서 뭐 공부를 한다든가, 불교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 밥 먹는 거,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일하는 거, 애들 케어하는 거, 이런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내 그 행위들, 그 속에서 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체화를 하고,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게 좀 생활불교의 영역에 속하는 거다. 뭐 대충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상적인 생활에 그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시간, 거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 뭐 요거를 우리는 생활불교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불교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연관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힐링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 명상. 우리 불교에서 하는 수행으로서의 뭐 참선, 뭐 명상 말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런 매체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는 그런 명상, 뭐 힐링 이런 게 좀 연관돼서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생활불교가 지향하는 것이, 목표로 삼는 것이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가 힐링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게 생활불교가 지향하는 거냐?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힐링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힐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치유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뭔가 주변을 좀 지금 내가 좀 뭔가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정신 사납고 불안하고 막 화가 나려고 하고 하여튼 마음이 좀 괴로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아파. 그래서 좀 주변을 조용히 하고 좀 좋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향을 탁 피워놓고 그 다음에 명상음악, 조용한 명상음악을 탁 틀어놓고 그렇게 제일 편한 데서 탁 이렇게 있으면서 뭔가 힐링을 한다. 이런 거는 굳이 말하자면은 지금 내 마음이 아픈데 이거를 아픈 원인을 내가 찾아가지고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아프니까 우선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는 거하고 같죠. 내 몸이 지금 어딘가가 아파. 그럼 이거를
아프니까 급한 대로 우선 당장은 진통제를 먹으면 아픈 거는 면할 수 있으니까 큰 고비는 넘길 수가 있죠. 힐링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상처가 주는 진통,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힐링은 그런 겁니다. 우리 정신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지만 이제 템플스테이를 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여기 오니까 내 마음이 다 정화되는 것 같다. 여기 오기 전에는 이런저런 생각들로 고민들이 많았는데 템플스테이 와서 좀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힐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니까 이거는 진통제 같은 거다. 그러니까 생활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목표로 삼는 것은 힐링은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 힐링이 생활불교의 목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교의 핵심, 연기법을 내가 이해하고 체득하고, 그 다음에 무아를 내가 통찰을 해가지고, 내 안에서 모든 번뇌를 깨끗하게 씻어내가지고 청정한 상태로 내가 가는 것. 이런 거를 생활불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려면은 그야말로 치열하게 막 수행하고, 힘들게 수행하고, 오랜 시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꾸준히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먹을 때 먹고, 놀 때 놀고, 잘 때 자고, 친구 만나는 거 다 하면서 무슨 재주로 그런 수행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생활불교는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활불교도 불교의 한 틀 속에 있고,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수행이나 의식, 예를 들면 절에서 하는 이런 불공이나 기도나 이런 의식,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일상생활하는 공간에서 내 혼자 내지는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냥 일상적인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들의 어떤 불교 수행이나 기도나 의식은 생활불교라는 틀로 담아내기는 힘들어요. 일상적인 생활 공간과 일상적인 때에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담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런 전통적인 수행이나 의식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럼 도대체 실체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생활불교의 실체가 뭘까? 내가 여기 오늘 법회가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걸까? 이거죠. 쉽게 말하면 집에 가서 내가 그냥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해야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거냐? 핵심은 요겁니다. 그때는 내가 집에 가서 있기 때문에 절에서 하듯이 막 부처님께 뭘 하고 기도를 열심히 천수경부터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활불교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원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기존에 이미 짜여진 수행, 철야기도라든가, 그냥 백일기도다, 이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가지고
내 혼자서 내 일상적인 생활, 일상생활에서 내 혼자서 내 삶을 꾸려나가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익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따로 뭔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내 혼자 따로 할 수 있는 뭐 어떤 수행법,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팔정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팔정도 수행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 수행을 하는 거고, 이걸 줄이면 개정의 사막을 하는 거다. 개를 지키고 선정에 들어서 지혜를 밝히는 거다. 이게 팔정도 수행입니다. 이게 팔정도 수행입니다. 이 팔정도 수행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하는 게 그게 생활불교입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팔정도 수행에서 정사, 정어, 정업 이 3가지는 우리가 개를 지키는 거거든요. 10가지. 마음으로,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에 대해서 그런 악업은 내가 끊고 선업은 계속 키워나가고자 노력하는 게 이게 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시박참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게 있는가? 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망어, 기어, 거짓말을 한다거나 말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듣는 사람을 하여금 정신을 헷갈리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말을 거칠게 하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평소에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자기 모습을 항상 그렇게 관찰을 하는 거, 요게 생활불교입니다.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는 데는 따로 모여가지고 뭐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시간을 정해서 108배를 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밥을 하면서도 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고 텔레비를 보면서도 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내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라도 개에 어긋나는 게 있는가 항상 스스로 잘 관찰하는 자신을 요게 팔정도 중에서 개를 지키는 행동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생활불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부처님 가르침 중에 팔정도를 수행하는 거다.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팔정도 중에 이제 정진이 있단 말입니다. 정진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정근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범한 악업은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아직 짓지 않은 악업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미 지은 선업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아직 짓지 않은 선업은 새롭게 내가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정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선과학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게 선이고 수행에 도움이 안 되면 악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일상생활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생활불교다. 그 다음에 정념이 있습니다. 정념은 사념처 수행이란 말이에요.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고 부처님 법을 관찰하는 게 사념처 수행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차를 타고 갈 때라든가 뭐 설거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내 몸의 어디가 어떻게 통증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그런 이런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관찰하고 요게 팔정도 수행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앉아가지고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막 노력하는 이렇게 하면 좋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팔정도 수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화불교가 뭐냐? 팔정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거다. 아주 간단합니다. 생활불교가 뭐다? 팔정도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거다. 팔정도는 책 보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정도로 내가, 요게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기준이 있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제 방을 청소를 그냥 가끔 가다가 빗질만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깨끗해 보이면 어질러진 물건이 없으면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그럼 깨끗한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근데 가끔씩 오는 보살들이 볼 때는 깨끗함의 기준이 달라.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는 거는 기본이고 먼지가 없어야 돼. 바닥에 이렇게 뭐 탁자에 테이블에 손을 쓱 했을 때 묻어 나오는 게 없어야 돼. 걸어 다니는데 발에 뭐가 스걱스걱 밟히는 느낌이 없어야 돼. 그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다의 기준이 다른 게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은데 어떤 보살들이 보기에는 방이 너무 그냥 지저분한 거예요. 그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팔정도 수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이거 어디 딱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하는 거는 잘하는 거, 요렇게 하는 거는 못하는 거, 매뉴얼이 나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지점이다.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뭐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불자님들이라면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실천할 때 내 자신이 내 자신의 행동과 내 마음속의 생각과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의 기준을 내가 가질 거냐. 내가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한지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아냐.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개송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거만 하고 끝냅시다. 뭐 시간도 오래 해봐야 뭐 좋을 것도 없고. 부제사의 유명한 개송이 있죠. 야야포불면이라고 시작하는 한문은 뭐 말하는 나나 듣는 여러분이나 모르니까 한글로 번역된 걸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독송을 해보도록 합시다. 합장하시고 자 준비됐어요? 네.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네. 앉으나 서나 늘 따라다니고 말할 때나 안 할 때나 함께 있으며 들끝만치도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몸에 그림자 따르듯 하는구나. 부처 간 곳 알고자 하는가?
단지 이 말소리 나는 곳이 부처로세. 예, 이게 이제 부대사의 개성입니다. 아주 유명한 개성이죠. 야야 버불면 뭐 조조 항공기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된 오원절구인데, 이 내용 우리 부대사 이분이 이제 비승비속이라 스님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좀 원래 스님이었다가 이제 뭐 나중에는 비승비속으로 살았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분입니다. 편의상 그냥 부대사 개성은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쉬워요. 지금 이것도 들으면 금방 무슨 뜻인지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그죠? 뭐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부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부처가 하는 말이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은 부처가 하는 생각이고, 내가 하는 행동은 부처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행을 한다거나 내가 부처인데 하면은 안 되겠죠. 그 생각의 기준이 복잡한 게 없습니다. 아, 부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그 생각대로 하냐 못하냐는 그 다음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면은 아, 잘못했구나 하고 참여를 하면 되는 거고,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기준,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스스로 팔정도 수행을 할 때 내가 지금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기준은 다른 게 없다. 내가 그 부처다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 우리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일상생활을 주도하는 바로 그 놈이 부처다. 내가 아니에요. 이 중생의 세계에 찌든 내가 아니에요. 부처가 말하고 부처가 생각하고 부처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평소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일하고 친구들하고 놀 때 부처가 밥하고 빨래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그게 바로 팔정도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불교라고 하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을 취하고 뭐 힐링을 찾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내가 부처라는 생각으로 팔정도 수행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활불교의 개념을 잡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